박중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중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비례정당 참여와 관련해서 오늘 어제 의총이 끝났고 오늘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는 한 수명의 의원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 15명 정도는 찬성을 쪽에 이야기를 했고 한 4명 정도가 이제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의총을 거쳐서 예. 오늘 결국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 그 비례 그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어제 의총 분위기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한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듣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몇몇 서른, 김혜영, 박용진, 조홍천 의원 정도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입장들이 더 많았다라고 전해지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요식행위 비슷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그 과정이었어요. 물론 그 회의 내용을 보면 한 80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자유롭게 예. 2시간 반 정도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의견을 모아서 결국은 다수의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지도부 측에서 그것을 참여한다는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이 결과는 사실은 기정사실로 돼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데 결정이 되면 모두 다 같이 따른다. 이런 원칙을 정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대 목소리가 최대한 안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렇게 정해졌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전 당원, 내일이죠. 내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을 한다는 건데 전 당원 투표를 할 경우에 이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하는 거죠. 이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만들자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모레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당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 대상자가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 당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니까 이 당원들은 대부분 권리당원이거든요. 예, 예. 이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이 당비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1,000원이긴 하지만 이 당비를 내고 당원이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당에 대한 애정과 또 그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의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이러한 투표에서는 당 지도부의 뜻에 따르는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제안문이 있던데 제안문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예, 제안문이 이제 방금 전에 나왔는데 예. 이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 연동형 비례의석 독식으로 원내 일당을 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소수정당 비례정당이 이 미래연합정당을 제안해왔고 이 위성정당 설립을 비판해왔다는 그동안의 이러한 내부 부담이 현재 있는 건 사실이다. 예. 그렇지만 이 소수정당 원내 진입 보장이라는 취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독식이나 원내 일당 차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이런 절박한 상황에 현재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인식하시고 미래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선택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설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찬성 안 누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찬성 누를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 기초 무공천 질문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예. 그러한 사정들을 충분하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취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취지를 마지막 문장에 집어 넣으면서 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좀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과정을 거치는 거는 어떤 비난, 꼼수의 정수로 대응하지 않고 꼼수의 꼼수로 대응한다라는 세간의 일각의 비난에 대해서 어떤 뭐 방어 기제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명분을 쌓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럼 실제로 유리할 여당에 지금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어제도 의총에서 이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표 계산이 있거든요. 의석 예, 예. 계산이. 이 의석 계산을 따라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비례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한다고 해도 일당이 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일당이 되게 어렵다. 아, 예, 그 계산대로 한다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내놓은 표 계산 표를 보면 예. 비례정당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137석을 얻거든요. 아,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똑같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얻게 되는 7석. 예. 7석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예, 예. 6석이나 7석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예. 이것만 우리가 비례연합정당의 후순위, 그것도 후순위에 집어넣겠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를 내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 비례를 안 그렇군요. 내고 비례연합정당에서 7석의 그 비례 후보만 내겠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은 비례 정당에 만들든 안 만들든 의석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미래통합당의 의석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한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의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는 지역구 의석은 119석에서 120석. 그러니까 민주당이 130석이니까 그거보다 한 10석 정도 적은 거예요. 예, 예. 대신 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은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27석, 26석 이렇게 되는데 민주당이 비례정당에 참여하게 되면 18석으로 줄어들게 돼요. 예, 예.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119석에서 120석 더하기 미래한국당의 18석 더하면 137에서 138석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137석을 얻게 되니까 거의 일당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목적은 범진보 진영이 과반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지 민주당이 일당을 뭐 하면은 좋지만은 그거를 바라고 지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예, 예. 그 제안문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서 보면은 첫 문장이 미래통합당의 연동형 비례의식 독식으로 원내 일당을 꾀하고 있다. 예.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만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차단한다는 얘기는 원내 일당을 우리가 해야 된다. 원내 이런 일당을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또 약간 다르고. 약간 달라서 이게 어떤 의도인지 저도 약간은 좀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일당을 무조건 해야 여기서 얘기했던 소위 개혁에 거꾸로 가는 그 개혁 또는 예, 예.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것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일당을 해야 국회의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국회의장이 상대편에 가면 국회의장 힘이 별로 없지만 이 본회의를 소집하거나 예.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사실 범진보 진영이 뭐 일당을 놓치더라도 과반이 넘으면은 뭐 그거는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탄핵에 대한 논리도 상당히 사실 약한 건 약해요. 왜냐하면 예. 탄핵안 소추안을 내는 것은 제적의 과반수익인 건 과반수죠. 맞지만 예. 통과를 시키는 건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200석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과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그런 이 국정 논란, 농단 사건이 아닌 상황에서 예.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탄핵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은 조금 설득력은 없어 보여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아침에 이제 결론이 나면은 바로 창당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뭐 시민을 위하여, 정치연합, 뭐 열린민주당 이런 거하고는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럼 정의당, 민생당을 정말 아예 참여를 안 하게 하고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리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외부에 있는 열린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정당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민주당에서 이제 그 부적격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일단은 결정을 하고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참 선거 한 달이 남았는데 이렇게 역대 총선 중에서 이렇게 변수가 많고 좀 복잡한 선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저는 이거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미래한국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한성규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한 건데요. 예, 예. 지금 미래한국당이 움직이는 걸 보면 미래통합당과 조금 다른 결로 움직인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하튼 미래한국당도 보수 진영의 어떤 통합을 원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현재 그 미래통합당과 같은 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그 안철수 대표에게 러브콜을 하면서 미래한국당은 그렇게 제안을 했고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대표도 이거 파이가 커지면 나눌 목소 커지니까 통합이 하는 게 정답이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 소위 얘기해서 이 보수 통합 진영에서 안철수 대표를 끌어오기 위한 어떤 이런 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파이가 커진다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안철수 그 국민의당이 이를테면 3%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겠지만은 네. 3%가 이미 지금 지지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안철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독자적으로 가도 전혀 뭐 딱히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안철수 대표가 이 총선 이후에 대선을 나가는 것까지 그림을 그린다면 결국은 진보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보가 되기 어려우니 보수 진영에서 중도 보수 쪽에서 후보로 이제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통합을 해서 통합 이후의 행보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성교 대표나 이런 그 미래한국당 쪽에서도 지금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까지 생각을 해서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당장은 뭐 합치거나 뭐 선거 연합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느슨하게 일단은 손을 잡고 가다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뭐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예, 그런 측면과 함께 예, 그럴 거면은 지금부터 좀 해보는 것도 어떠냐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겹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그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게 된다면 확실하게 시너지가 나올 것이고요. 예.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의 그 국민의당이 비례만 내잖아요. 비례 그렇죠. 후보만. 비례만 내는 비례용 정당이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한국당과의 어떤 경쟁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중도 보수를 지금 놓고. 예. 그렇죠. 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같은 반문적 그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찍을 것이냐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지금 통합 쪽으로 가는데 진보 쪽에서는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좀 더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보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일단 거절은 했습니다. 짧게 입장문을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대구에서 의료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 나는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추후 보도록 하고요. 자, 정의당 비례대표 논란이 있는데 정호정 1번을 받은 정호정 후보가 대리게임 논란이 있어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2014년 남자친구에게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신 게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참여하게 해서 결국은 게임 레벨을 높였다는 건데요. 이것을 뭐 롤 대리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제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대리 게임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 황희도 공천관리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리 시험을 치다 걸린 거다라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평가를 했고요. 네네. 제가 이름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류호정인데 제가 정호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정하고요. 본인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잠깐 실수를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사과문을 작성했고요. 그 논란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사과문을 내놨고 거기에는 잘못한 일이다, 매우 잘못한 일이다. 그리고 금전적 거래가 없었다. 이 대리 게임 문제는 이 금전적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논란을 잠재우지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이 아무리 금전적 거래가 없었더라도 그 과거의 일이다 하더라도 이 대리 게임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고 특히 지난해 6월에 이 국회에서 대리 게임 처벌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됐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소위 이제 공정성, 20대 특히 20, 30대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요구, 갈망이 있는데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어떤 뭐 이득을 취해서 지금 프로게이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게임 업계에 있었던 거를 발판으로 공천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그렇죠. 그런 대리 게임으로 인해서 그 등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대학에서 동아리 회장을 맡은 것도 이것과 연관이 돼 있을 것이고 그렇군요. 또 게임 회사에 들어갈 때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그 전력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이 픽업을 한 것도 결국은 다 연관된 거 아니냐. 그럼 애초에 시작점, 이 대리 게임 문제가 결국은 이 공천까지 왔으니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거는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저도 사실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를 저도 잘 몰라서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코너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생당 얘기를 해보죠. 아직 공관위를 못 만들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 뭐 선거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군요. 뭐 앞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례정당 만드니 마느니 이 얘기 가지고 그런데 거긴 공천이 거의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관위를 아예 못 만들었다는 얘기는 공천 자체가 지금 그걸 언급할 수준까지도 못 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총선을 지금 제대로 못 치르겠다라는 위기감으로도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에 총선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좀 나왔던 게 그런 배경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시각들도 있고요. 지금 구조적으로 민생당의 한계가 있어요. 뭐 우리가 예전에 민생당 탄생하기 전에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그 소위 한지붕 세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그 뭐 호남 지역의 분들이지만 원래 색깔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원적지도 이 바른미래당, 뭐 대한신당, 민주통합당 이런 분들이고요. 또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 쟁쟁하신 분들이에요. 다 중진들이죠. 전부 중진들. 중진들이죠. 그런 분 그리고 호남의 중진분들 이분들이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대리인들을 대표로 앞세운 다음에 이 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에 역할을 해야 되는 공관위원장을 뽑으려고 하니 각자가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려고 하는 거죠. 참 이게 리더십이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참 보여주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공천이 정말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민생당에서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도 예. 지금 다른 방법을 또 찾으려고 하는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렇군요. 연합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한번 추천서를 내볼까? 예. 지원서를 내볼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예. 여하튼 당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